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장이 생기는 무빙이나 개인 무빙, 인턴십, 해외 이동 학습 등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움직이는 학교 얘기를 먼저 해 볼게요. 작년에 사실은 이 입교도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움직이는 학교 갈 수 있을까?' 이 걱정을 많이 했었었죠. 근데 다행히 천만다행으로 아무 탈 없이 계획했던 일정대로 무탈하게 다녀왔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교육 과정의 굉장히 큰 특징이 학교 밖으로 넘나들며 배우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다른 어떤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올해는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작년이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수세적으로 저희가 교육 과정을 좀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면 올해는 조금 더 선제적으로 미리 대응을 해서 저희가 꼭 해야만 하는 것들, 학교 밖에 움직이고 세상과 만나고 직접 경험하고 하는 것들은 예 준비를 잘해서 어떻게든 해 보려 해 해 나갈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희 학교 움직이는 학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4 년에 그 부안의 방패장이죠. 방패장 계획이 들어서면서 그것이 정말 가능한가라는 걸 이제 직접 느껴보기 위해서 평화순례로 부안에서 학교까지 걸어오는 게 사실은 그 시작이었고요. 그리고는 이제 생활관을 짓고 이러면서 학교를 일정 정도 비워오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2005 년부터 꾸준히 저희가 이제 움직이는 학교를 하고 있고 1 학년은 움직이는 학교가 간디에서 둥지 틀기가 주제예요. 저희가 어디 좋으니까 찾아가자 이런 게 사실 움직이는 학교가 아니고 각각 학년이 맞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에 맞는 장소와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 학년의 주제는 간디에서 둥지 틀기. 그래서 학교에서 1 학년들이 제일 첫 해를 보내면서 풍물도 배우고 학교 주변에 예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열매도 따먹고 효소도 담그고 지역 문화 탐방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죠. 2 학년은 인제 자기 정체성의 이 주제인데 풀어서 얘기하면은 너와 나에 대한 이해예요.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자기도 좀 알아가고 주변의 친구들도 이해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는 몇 년 꽤 오랫동안 연극이라는 하나의 작품을 만들면서 협업도 하고 나와 주변의 친구들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있죠. 너와 나에 대한 이해. 3 학년은 세상 바라보기예요. 아직까지는 직접 체험하기에는 경험이 너무 없으니 3 학년 때는 제주도라는 이제 독특한 공간에 가서 주로 그래서 걷죠. 걸으며 천천히 걸으면서 제주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그다음에 함께 우리가 제주를 위해서 연대할 수 있는 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비자림 그래서 함께 그곳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었고요. 4 학년이 되면은 그 4 학년의 주제는 이제 세상 만나보기가 이제 되는데 그때는 어떤 곳에 가서 어떤 세상을 만날지를 그 학년에서 스스로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산, 새만금 요렇게 해서 주제가 됐었죠. 군산은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근대 일제 강점기서부터 해서 공부를 함께 했고 아까 시작하면서 잠깐 보았던 새만금, 예 새만금이 막히면서 그곳의 바다 환경, 물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를 직접 거기서 갯벌도 가서 이제 실제로 5 학년이 되면 이제 사회 속으로 자기가 직접 들어가 보는 건데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돼서 전체 화면이 아니긴 저쪽은 전체 화면이군요. 예. 그 개인별로 사회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라는 거를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3주 동안요. 작년에 이제 나가 친구들이 갔었던 현장이 저렇게 됐고요. 보통 저희 학교
학생들이 관심이 뭐 예술, 문화, 기획, 자기를 표출할 수 있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의 영역이었었어요.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움직이는 학교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만나보는 것이니 그래도 우리 학교가 예 철학으로 가지고 있는 손잡고 함께 가는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영역들도 좀 보아라라고 많이 그전에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무거운 가치를 가치대로 이렇게 들이미니까 거기에서 조금 괴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너무 그렇게 우리 이 삶을 무겁게만 바라보지 말자. 그래서 그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과 결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 그래서 가벼워지긴 했어요. 너무 무거운 가치 추구하는 거 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저희가 막 그전처럼 그렇게 어 아 어디든 괜찮아라고 하는데도 희한하게 생명, 인권, 기후 당대에 우리가 관심을 쏟고 함께 하고 싶었던 주제들을 스스로들 찾아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은 이 움직이는 학교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기존의 기성세대들 어른들이 만들어 놓았던 현장에 주로 이제 가는 거였다면 지금은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청소년 또 이제 몇 년 후면은 성인이 될 텐데 자립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기획하고 할 수 있을까? 요즘에 그런 기회들이 많잖아요. 아까 뭐 유튜버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청년들이 모인 그룹들, 뭐 그 저기 농사를 같이 짓는 팜프로나 이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등산에 있는 들락날락 협동조합, 이 협동조합들을 스스로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굉장히 또 관심이 많아졌더라고요. 그게 요즘에 뭐 일종의 트렌드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스스로 뭔가를 창출해 보는 것. 그래서 5학년의 과정은 지금의 과정은 스스로의 삶과 배움을 기획하고 조직하고 실행해 보는 것이거든요. 그 주제에 굉장히 잘 부합하는 것들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선거 때가 되면 정당과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정당과 이 사회단체로 나가는 게 그때 딱 그 선거가 있는 기간에는 특징적으로 그래프가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또 있기도 해요. 최근에 여튼 경향과 우리 아이들이 5학년들은 그렇게 나가고 있다고 너무 말이 길었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만 말 긴 줄 알았더니 우리 교사 대표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조금 더 그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어, 6학년 다시 나가고요. 6학년 인턴십은 그냥 화면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여기도 틀어주셔야 제가 보면서 할 수 있어요. 복잡하지. 네. 네, 이것이 이제 미국 공교육 개혁의 혁신이라고 하는 빅 픽처 러닝이니까 큰 그림 학교, 흔히 이제 매트 스쿨로 잘 알려진 그 사례의 핵심 교육 과정이 인턴십을 통한 교육이에요. LTI라고 제가 옆에 적었는데 Learning Through Internship. 네. 이 정도면 50대 중반 남자의 발음으로는 괜찮죠. 이 과정이 학생 관심이라고 되어 있는 그 노란색 전구 모양 그 부분부터 출발해서 화살표대로 돌아가는데요.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미 저 과정을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화살표를 쭉 따라가다 보시면 우리 학교 6학년 1학기 때 하는 인턴십 과정을 빅픽처 러닝에서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금방 알아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막연히 현장에서 하는 교육, 아이들의 관심 있는 교육, 또 주제가 살아있는 교육, 어쩌면 자기의 진로하고도 맞춰질 수 있는 교육, 이런 의미가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죠. 근데 저는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이나 또는 개인 무빙과 같이 사회 현장에서 자신의 배움의 내용과 연관시켜보는 그 경험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공부하는 그 방법과 동기를 학습하는 학습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 보시는 이 원형의 틀을 보면 가운데, 영어는 잘 몰라서 머리가 아프지만 하여튼 디퍼 러닝이라고 돼 있잖아요. 깊이 있는 학습이에요. 심도 깊은 학습. 그러니까 우리 학교의 교육과정 목표는 한 아이 한 아이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학습을 조직하고 남은 생애를 통해서 학습을 끌고 갈 수 있는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자극하는 그 과정이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이제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는 건데요. 네, 그 영어 단어만 보이면 막 울렁거리는 분들을 위해서 옆에 제가 써놨어요. 보면은 핵심 내용 학습, 또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끌어나가고 효율적인 소통을 하며 협력을 통해서 배우려는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것이 디퍼러닝의 핵심인 거예요. 이 도표는 제가 어디서 끌어왔냐면요. 미국 그 기하학 학습을 하는 연구 모임의 도표를 끌어왔어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학습을 뭐에 적용시키는 모델이냐면 기하학에 적용시키는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게 비단 기하학이 뿐인만이냐고요. 우리의 많은 아까 지금 윤아 쌤이 말씀하셨던 이런 협동조합이랄지 또는 노동과 인권이랄지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깊이 있는 학습에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6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녹아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학습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태도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다고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사와 생활 태도를 학습이란 요소하고 어떻게 연관지어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학교에서만 강조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부모님과 저희가 함께 끌고 나가야 되는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런 인턴십이랄지 개인 무빙과 같은 현장에서의 그런 살아있는 체험 학습과 연관되어진다면 다가오는 시대, 이런 전자매체 시대에 온라인이 우리 실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세계가 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교육의 영역은 의미 있게 살아남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다른 곳에서 끌어왔는데요. 의미 있게 몰입해서 깊이 배우는 학습 디자인에 관한 건데요. 미국의 한 주에서 주 교육 정책을 실시할 때 핵심 교육과정 원리로 삼고 있는 그 내용들을 제가 그냥 갖다가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체적인 방향성은 유사해요. 그런데 실력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실제로 그러한 교육과정을 짜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실행 단계에서의 전문성이 이제 교육의 어떤 차별성을 내주는 거죠. 저는 충북 도교육청의 교육과정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2021년도에 충북교육청이 충청북도 교육과정 총람이라는 것을 다시 이제 개편을 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100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와서 검토 의견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작업을 했는데요. 1페이지부터 교육과정 목표가 나와 있는 한 10페이지까지 읽으면 그게 제천간대학교 교육과정 목표인지 충북도교육청 교육과정 목표인지 헷갈려요. 거의 유사해요, 쓰는 용어가. 그런데 그 다음 뒤편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와 있냐면 교육과정 총 시수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1년에 140단위고 총 시수가 3,700시간이고 뭐 이런 게 막 나오는데, 아니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교육과정 목표를 그 시간표에 담아서 구현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의견서를 써야 되겠는데 솔직하게 못 쓰겠더라고요. 솔직하게 쓰면 그거 기획한 선생님들과 교수님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그런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상태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제천관대학교가 그 뒷부분을 굉장히 잘하느냐? 아직까진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훨씬 그런 교육적 실천을 해낼 수 있는 여지와 의지와 방향성이 주어져 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길어졌네요.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질문 이어가 주시죠.